양두구육에 제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 가처분부터 설명해 주세요. 어떤 가처분이었는지. 기존에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쫓겨났을 때 예. 그때 그 모습을 제가 당하고 있다고 그런 생각하시면 방식으로?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오. 그때 피해자와 피의자가 바뀌고 오. 윤석열이 이준석이 됐고 그리고 뭐 이준석이 허은하가 됐다라는 게 좀 가슴 아픈 일인데요. 그때도 가처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선출된 당 대표를 예. 무리하게 끌어내리려고 했죠. 딱 예.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윤석열이 이준석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번에도 똑같이 이준석이 요즘에 이제 윤석열, 이준석해서 준석열이라고도 하던데 허은하가 마음에 안 드니까 축출하는 그 과정인데 당원 당규상 저희를 쫓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를. 그러다 보니까 뭐 당원 소환제라는 것을 들고 와서 뭐 주민 소환제를 준용한다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진행을 했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처분을 신청을 했었는데 그 가처분은 기각이 돼 있다. 네, 그게 이제 기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재판부는 그러면 그 절차 그 자체는 문제가 없다. 그렇죠. 근데 사유도 안 알아보고 저희가 근데 이의 제기하거나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할 것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잠깐만요. 그러면은 그래서 개혁신당에서는 천하람 의원이 당대표 권한 대행이 됐다라고 지금. 기존부터 본인들끼리 권한 대행이라고 계속 얘기해서 근데 이제 근본적인 질문도 먼저 할게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지금 우리 허은하 대표는 이거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제기 그 문제 제기하는 상황인데 스스로도 절차적 흠결이 있는 걸 압니다. 그들도.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무리한 건 무리하단 말이야. 누가 봐도 내막을 잘 몰라도 네. 근본적으로 왜 허은하 대표를 지금 이준석 의원은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굳이 처음에 대선 전에 그러게요. 한 대선 전이라서 되게 핵심인 것 같은데 한 2달 정도 제가 시달렸거든요. 2달 뭘로 정도. 시달렸어요? 작년 12월 16일에 제가 김철근 전 총장을 해임을 했는데 네. 그 오후부터 사퇴하라. 아니면 김철근 다시 되돌려라. 그러면 김철근 사무총장은 왜 해임하셨어요? 문제가 많았으니까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우선은 예를 들면은 저희가 그 당원 당규라는 게 이 헌법과 같은 거 아닙니까? 네. 헌법과 법률에 관련된 부분을 최고위에서 모두 다 의결한 것을 사무처 직원들과 다시 손을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올리려고 안건을 제출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요. 최고위가 의결한 것을 그것은 최종 결정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바꾸려고 했다. 네, 그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 내용 안에 사무총장의 권한을 많이 넣고 그리고 원래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게 없다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사무총장은 대표의 명을 받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삭제한 거예요. 대표 명 없이도 움직이려고. 그런 부분. 근데 기존부터 사무총장이 뭐 알아서 다 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사무총장 그러면 이준석 의원의 측근이죠. 원래 저는 이제 파트너로 같이 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러닝메이트로 사무총장이 제 사람이어야 되는데 제가 저 선출된 대표입니다. 50%는 당원 그리고 50%는 여론이죠. 30% 여론조사와 그다음에 기자들, 학생들 해가지고 제가 당선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원하는 사무총장을 임명해야 되는데 이준석 의원이 상당히 여러 번 원했습니다. 내 지분이 있으니 인정해달라. 네, 그래서 사무총장이 그분이 됐는데 거절을 하다가 그 사람을 임명한 것부터 좀 잘못된 거였다라고 그때는 생각하죠.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을 받아들였는데 하다 보니 문제가 많아서 해임을 했어요. 거기서부터 분란이 일어나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저의 집단 괴롭힘이 시작이 되고 린치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끌어내기 위해 악마화하고. 저는 왜 끌어내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핵심이 아까 김철근 사무총장인데 전 처음에는 한 달 반 동안도 이해를 못했어요. 이분들이 계속 들고 오는 것은 네가 사퇴하거나 아니면 김철근을 다시 받아라. 그러면 당신의 집단 괴롭힘을 멈추고 명예를 다시 되돌려주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분이 왜 그렇게 중요했느냐. 그래서 그게 핵심인데. 그렇죠. 그래서 한 달 뒤에 이제 제가 그동안 못 보던 그 통장도 보고 여러 가지들 좀 확인하면서 이것 때문이었겠다라는 지금 예측이 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돈이구나. 한 달 반 동안은 잘 이해가 안 갔어. 네. 한 달 좀 지나고 사무총장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나? 다른 사람이 올 수도 있고 하는데 네가 관두거나 사무총장을 다시 불러라 하는 거는 그 사람이 하는 역할이 꼭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혹여하고 이제 통장을 확인해 보기 시작했어요. 네. 그랬더니 통장과 좀 여러 가지를 살펴봤을 때 의심 가는 부분이 분명 있다라는 생각이 의심 가는 들었고요. 부분이라는 그래서 건. 저희가 선관위에도 사실은 그 공익 제보라고 하면서 한 4가지 정도를 이미 그 제보한 상황이고요. 당의 지출과 관련해서 네. 이건 납득이 안 가네 네. 하는 지출이 있었다는 네. 거예요? 홍보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예를 들어 홈페이지 봐주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대선을 할 때도 홍보 그 비 있지 않습니까? 홍보비. 공보물 같은 거 예. 만들어 나가는 게 뭐 8페이지에 한 13억 정도 든다. 뭐 18억 정도 든다. 전국에 하는데 그러니까. 그랬으면은 저희는 그때 비례대표가 있었잖아요. 예. 비례대표 하는 걸 2페이지로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일반인 정의당이나 하는 것보다 한 달 더 줄여서 그러니까 요렇게 된 것만 나갔으면은 그게 그 반값이 돼야 되잖아요. 최소한. 예, 근데 그 2배 값을 아, 그래요? 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건 이상하죠. 확인된 겁니까? 네, 그래서 제가 숫자를 좀 확인해서 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이상하다. 공보물이 이걸 주장했는데 이게 2배가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되나? 오케이.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그 부분이라는 것을 좀 확인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저희 뭐 홈페이지를 진행하는 업체를 되게 주장을 계속해요. 꼭 왜냐하면 이곳으로 해야 된다. 네, 운영비나 관리비가 너무 비싸. 한 달에 막 1,000만 원 가까이, 어떨 땐 1,200, 어떨 땐 1,000 이렇게 계속 나가는데 저희 홈페이지 자체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준석 의원이.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래서 바꾸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다가 제가 그 운영비를 겨우 깎아서 11월, 12월에야 500만 원까지 내려갔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그 업체 사장과 되게 가까운 관계예요. 저희가 누가요? 이준석 의원이.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렇게 등기부등본을 떼봤는데 이준석 의원의 기존의 호모폴리티쿠스라는 회사가 이준석 의원 회사였어요. 똑같이 뭐 홈페이지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정보 뭐 이런 것들. 이준석 의원이 운영하던 회사가 네. 나중에 이 홈페이지를 제작한 회사가 됐다는 거예요? 호모폴리티쿠스의 사내 이사더라고요. 그 지금 제작하고 있는 업체는 인스프리오라는 곳인데 거기가 둘이 이제 유착 관계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이전에 이준석 의원이 운영하던 회사의 사내 이사였던 분이 운영하는 회사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면서 본인이 사임을 했어요. 본인이 사임을 하면서 류근홍을 이젠 거의 혼자기 때문에 대표로 앉혔죠. 류 대표를. 요지는 이준석 의원이 운영했던 회사에 사내 이사였던 사람이 회사를 차려서 홈페이지를 지금 만들어주는 순서를 다시 하면 그 A라는 업체가 개혁신당의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었고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한 20분 동안 이준석 의원이 왜 이 홈페이지 글을 바꾸지 못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서 그분은 또 컴퓨터 공학과라 그러면서 너무 잘 아는 사람이니까 저는 그런가 우선은 보다. 이해를 그런가 보다 했다가 계속 문제가 돼서 제가 이제 10월 8, 9월부터 좀 바꿔나가야겠다라고 하면서 다른 업체들을 알아보고 그때 이준석 의원이 말했던 그 문제점들이 전혀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서 홈페이지를 바꿔보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그게 안 됐는데 그 A라는 업체의 대표가 보니까 이준석 의원이 있던 회사에 대표가 됐더라. 그러니까 사내이사가 한 명이면 대표가 됐더라. 그게 24년도 뭐 5월부터다. 오케이.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추측인데 우선 여러 가지 또 다른 증거도 있습니다만 우선은 좀 방송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거고 그런 식으로 아까 지출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네, 것들을 공보물도 그러니까 그 정의당이 8피에 12억을 썼는데 개혁신당이 4가지 그러니까 4피에 17억이에요. 그러니까 8피에 12억은 6억이어야 되는데 개혁신당은 지금 17억을 썼으니까 3배네요. 거의 3배 가깝게 쓴 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 그런 식으로 이 지출이 이상하다는 항목을 한 4가지 정도 찾았다. 네네. 지출과 뭐 여러 가지를 찾았는데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러면 이번에 그게 돈 문제고 돈 문제. 또 근데 돈을 쓸 때도 그러니까 지금 선거를 치를 때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되게 강하게 하냐면 개혁신당은 공당입니다. 그쵸. 세비를 받아서 움직이는 맞아요. 곳인데
본인의 사당을 통해서 그 돈을 유용한다면 그건 아주 큰 문제다. 유용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한다면. 의심된다는 네, 거죠. 한다면. 근데 왜 의심이 되는 부분들이 지금 보이기 시작해서 저희가 제보를 했으니 뭐 선관위에서 알아서 하게 될 거고 저희는 또 다른 증거를 갖고 이제 검찰에 또 고소고발하게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거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 여론조사 전문가에게 네. 뭐 얼마를 주고 그럴 수 있죠. 그 사람한테 뭔가 의뢰하려면. 그런데 그런 정황도 보도가 됐는데 그것도 지금 이 맥락에서 또 다른 거 세 번째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개인이 하면 상관없습니다. 예. 그런데 세비를 가지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석연치 않은 지출들을 쭉 찾았다. 예. 그래서 그럼 돈 문제였나 싶었는데 돈 문제 가지고 당 대표를 이렇게 이건 분란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논란이 되고 막 알려지고 당 대표를 그 돈 문제 그것만 가지고 그랬을까? 더 본질적인 건 없어요? 본인이 파악한? 멋대로 관리하기가 힘든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좀 나름의 제 소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과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에 되게 예민해요. 그리고 그 당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렵게 제가 배지 버리고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렵게 나온 당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당을 1, 2년 써먹다 버리는 정당이 아니라 10년, 100년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 기반을 닦기 위해 노력했던 대표고요. 모 측은 그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당을 이준석 의원이 제게 말했던 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였거든요. 정책도 뭐 하물며 홈페이지도 손을 못 대게 했었던 부분인데 왜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고 제가 당대표로 있을 때 전 지지율을 높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원래 이준석 의원이라던가 같이 도와주면 사실 활동하는데 조금 더 언론도 보도가 되면서 관심을 갖게 될 텐데 당내 일을 돕질 않았어요. 그래서 거의 사진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 당을 키울 생각이 없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네. 대선 때 여차저차해서 뭐 단일화하고 복당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측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제보를 많이 받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후보들과도 뭐 그런 것들이 있다. 이미 그런 얘기를 예, 하고 그런 있는 얘기를 중이다.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잠깐만요. 대해서 그 대목에 다시 여쭤보면 그 첫 번째는 눈에 금방 띄었던 거는 돈 문제였고 그거는 한 달 반 뒤에 이제 돈 문제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확실하게 알게 그러니까요. 됐고 그래서 그거는 그런 문제가 있구나 파악하셨고 더 근본적으로는 개혁신당을 만들어 놓고 개혁신당이 돋보이게 하는 활동을 하지 않더라. 그런데 최근에 대선 기간에 여기저기서 지금 대표님 직접 듣고 있는 이야기는 국민의힘의 잠재 후보군들 만나서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자라는 이야기를 그런 얘기가 들어오는데 아마도 개혁신당을 통으로 들고 그 대선 기간에 단일화의 도구로 쓴다든가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하신다는 거네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또 전원으로 들었고 그래서 안철수 모델을 활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도 많이 들었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간다. 저는 강경하게 우리 당을 키우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너무 재밌는 건 예를 들어 당원 소환제 사유가 제가 합당파이기 때문이라고 사유가 써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거꾸로네. 거꾸로. 그래서 어. 우리 당원들 상당히 흥분하게 만들었는데 저는 상당히 강경파이거든요. 우리 근데- 독자로 가야 된다. 네, 근데 이 사유를 뺐잖아요 마지막에 합당파라는 사유를. 그랬구나.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론에 대한 이 조작을 하는 능력이랄까 그런 것들이 좀 세다는 전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허위를 가지고 진짜인 양. 예를 들어 원외로 있었을 때는 자신이 이제 언론에 비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런 노력을 그래 저렇게까지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국회의원이거든요. 근데 어쩜 저렇게 거짓말과 허위 사실을 유포를 하면서 어제도 한바탕 제가 진짜 기자들한테 전화 받느라 어떤 일로 또 전화를 받으셨어요? 뭐가 잘못 알려져가지고? 제가 뭐 인감 들고 나르셨나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직인 들고 도망갔다. 잠수를 탔다. 잠수 탔다. 뭐 잠수 우리 금방 연락되던데? 잠수 탄 게 아니라 대표님하고 금방 연락되던데 어쨌든 잠수 금방 탔다. 연락되고 예, 계속 연락을 했었는데
그런 거 참 재밌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기각 결정이 되고 아까 말했다시피 방을 먼저 뺐습니다. 예. 그날 그 라디오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각된 걸 알게 됐죠. 그래서 돌아와서 저희 측하고 얘기하면서 우선은 그 법원의 판단, 그러니까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빼자. 물리력 빼자. 보여주고 저로 싸우는 모습 보여주는 게 개혁신당에 좋지 않다라는 것을 방을 뺐어요. 뺐고. 근데 그 뺀 금요일에도 방빼라는 그런 뭐 공문을 보는 여론 조작을 하더라고요. 이미 우리는 나오고 그때 10시에 나왔는데 그럼 잠수 탔고. 근데 그 어제는 또 잠수 타서 그 다 날랐다. 그러니까 김무성급으로 저를 또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직인 들고 날랐고 그다음에 그 통장 비번도 알려주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네. 뭔가 사보타지 하고 있다는 건데. 주말에 통장 비밀번호랑 뭐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렇게 급하면 저한테 오시면 되잖아요. 제가 어디 있는지도 대충 아실 텐데.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 월요일입니다. 금요일 밤이었고 그런 오늘이 절차를 월요일. 밟지 않고 그냥 언론 플레이를 먼저 해버린 것이다. 네, 재밌는 건 그 김철근 사무총장을 해임했을 때도 단독으로 경질됐다라고 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언론 플레이 네. 강하죠. 예, 참 호의가 계속되니까 권리인 줄 안다라는 말이 너무 와닿고 우리 제목처럼 겸손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자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지금 이준석 의원 쪽에서 당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없어서 그리고 그 이전에 운영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감추고 또 당을 자기 뜻대로 대선 국면에서 하기 위해서 허은하가 걸리적거리니까 치우려고 한다 이렇게 네. 이해하고 세 번째 계시네요. 이유도 또 세 번째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저는 경선을 희망하는 사람이었고 대선이 대선 때. 되더라도 경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고 아니 우리 당 개혁신당 내에서 개혁신당 내에서도 경선해야 된다. 왜냐하면 경선해야 된다. 후보를 나오고 싶어하는 그 분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거는 공당인데. 그것 때문에 저는 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의원은 경선이 아니라 추대를 원하는 거예요? 추대를 원합니다. 그거는 뭐 그 대리인인 천하람 원내대표도 얘기했고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제가 왜 추대를 원하죠? 경선이 더 낫지 여기는 않나? 이준석 당이니까 아, 그렇게 이건 생각하는 게 이건 아닌가. 내 근데 거다. 저는 어떻게 말하냐? 이건 내 이준석 당입니다. 하지만 이준석만 있는 게 아니라 이준석도 있는 당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 저희 당이 지지율도 더 얻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것도 이제 미움을 샀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하나 허은하 대표의 생각과 이준석 의원의 생각이 맞는 게 없고 그러다 보니 이준석 의원은 어쨌든 당대표 직위를 갖고 있으니까 굉장히 걸리적거려서 안 되겠다 치워버려야지. 그래서 자기가 국민의힘 당대표에서 쫓겨났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허은하 대표를 쫓아내고 네. 당을 자기 걸로 만든 다음에 근데 그 과정이 매우 불법적이고 문제가 많아서 지금 문제 제기하고 계신 것이고 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저는 끝까지 가죠. 끝까지 가서 이제 부패 혐의를 덮어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끝까지 우선은 저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준석 의원이 이제 윤석열의 마음을 이제 이해하는 건가? 이해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2의 윤석열 같은 이 행태를 본인 스스로 반성할 것은 제가 볼 땐 0.01%라고 보고요. 그러나 본인이 정말 대선 후보가 되려면 반성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 저는 제 갈 길 계속 밝혀 나갈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 겸손은 힘들다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이준석 의원을 기존에 높이 평가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진정한 개혁을 상징하고 그렇게 꿈꾸는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당 대표가 되고 지켜봤을 때 그리고 이 가처분을 하면서 경험했을 때 아니구나. 제 판단이 잘못됐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히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거라 이 사과를 드리는 것이 어떠한 또 다른 그 더 이상한 정치로 국민들께서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한 미래를 위한 제 다짐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의 역할을 그렇게 삼으신 거네요. 그러니까 좋은 정치, 국민들이 피해를 너무 보잖아요. 그래서 뭐 양두구육에 제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기존에 국민의힘에 있으면서 그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을 만들 때 역할을 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두 번 할 수는 없다.
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고요. 제 꿈이 원래 훌륭한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제가 뭐 그런 기존의 대통령 후보들도 많이 뵀었고 일을 했었습니다만 마무리까지 깨끗하고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거 그게 제가 정말 해보고 싶은 일이었거든요. 그러려면 걸러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론으로만 봐서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는 것 같다. 기존의 그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나락으로 보냈었는지 그분들을 다시 한번 내가 좀 봐야겠다. 왜 그렇게 나락으로 보냈는지. 그러니까 손학규 전 대표도 문제가 있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CEO의 그러니까 대표의 이미지를 나락 보내고 했던 그 흐름이 또 저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약자 프레임으로 사무처에 문제가 있고 뭐 당직자가 어쨌다. 그러면서 손학규 그 대표도 아주 나쁘게 만들었는데 이준석 의원은 자신이 소속됐던 당의 당 대표를 그렇지로 예, 만들었죠. 그런데 똑같이 또 근데 그때 그 인물들이 다 같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준석 의원 얘기를 지금 하게 됐으니까 지금은 제가 그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과 진실을 제대로 밝히겠다라는 것이 제 목표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 네. 개혁신당의 권한대행 뭐 천하람 의원이나 이준석 의원이 뭔가 또 당연히 이야기를 하겠죠. 대표님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럼 또 저희가 마이크를 드릴게요. 네. 네. 제가 드릴 말씀이 아주 많으니까 오늘은 1차 하나하나 1차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차수로 나눠서 할 만큼 네, 이야기거리가 많아서 진짜 자료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요. 다음 네. 시간에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오늘은 준비기일로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증거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죠. 겸손이 힘들지 않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은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